예, 오늘은 원소들의 그 주기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우주에서 만들어진 원소, 그 다음 뭐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원소, 그 다음 뭐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소 등 우주에서는 또는 지구에서는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있습니다. 우주와 우주와 지구에서는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원소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한 사람이 이제 1869년에 멘델레예프가 아마 했을 겁니다. 멘델레예프가 한 그 분류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 원소들을 상대적인 질량 순으로 이제 배열을 한 거죠. 가장 가벼운 이제 수소, 그 다음 헬륨, 그 다음 리튬, 베릴륨, 그 다음 뭐가 있죠? 붕소, 가벼운 그러니까 순서, 탄소, 질소, 산소, 그 다음 뭐 플로린, 그 다음 네온, 그 다음 나트륨, 마그네슘 뭐 등등등등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어떻게 배열을 했냐면, 자 가장 가벼운 순에서 무거운 순이죠. 이제 여기는 가볍고 여기는 무겁다 갈수록. 자 그다음 수소예요. 수소하고 헬륨하고 그 공통적인 성질이 없어요. 그럼 넘어가고. 근데 수소랑 리튬이랑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밑으로 내렸어요. 이렇게. 그럼 수소 밑에 바로 누가 오냐면 리튬이 오는 거예요. 리튬 빼버리고, 그다음 베릴륨이 헬륨 밑으로 와야 되는데 헬륨과 베릴륨은 그 공통적인 성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계속 집어넣게 됩니다. 헬륨 그러다 보니까 이 네온이 이 헬륨과 그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됐냐면 이거를 처음에 수소를 쓰고요. 그다음 그다음 수소와 비슷한 게 리튬이 나왔죠. 그다음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까지. 자, 근데 이 네온은 헬륨과 성질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헬륨 밑에 네온을 쓰고요. 그다음 이 나트륨인데요. 나트륨이 그러면 이 수소와 리튬과 성질이 비슷하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나트륨은 요 밑에다가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한 게 나오면 그 하나를 내려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다음 마그네슘을 봤더니 베릴륨하고 비슷해. 그럼 여기다 써야겠죠. 뭐 이렇게 쓱쓱쓱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 그러냐면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자, 멘델레예프가 만든 이 주기율표는요. 일단은 이 원소들을 상대적 질량,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순으로 나열을 한 다음에 이제 비슷한 성질의 원소들이 나오면 이거를 밑으로 내렸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렸죠. 그래서 이러한 주기율표를 완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세로줄은 다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여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 가로줄은 주기라고 합니다. 일정한 주기가 생기죠. 주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기율표에 그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왜 이런 주기가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나타나는, 왜 이런 그 이러한 주기성이 왜 나타나는지 몰랐죠. 이제 왜 나타나는지 몰랐고요. 그 다음 그런데 이게 요렇게 주기가 나타나고 다시 여기 이렇게 주기가 나타나는데 요렇게 주기가 나타나는 거랑 여기 이렇게 주기가 나타나는 것, 일정한 비율로서 이제 개수로서 아니죠. 이렇게 나타나는 것과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일정한 개수의 주기가 보여요. 그런데 그 질량이 증가하는 그 비율이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아요. 즉 수소에서 헬륨으로 질량 증가, 헬륨에서 리튬, 리튬에서 베릴륨, 이렇게 질량이 점점점 증가하죠. 처음에는 이 질량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다가 그 다음부터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 질량 증가가 주기성을 벗어나는 결론이 이러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몇몇 원소들은 주기성을 벗어났어요. 몇몇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성을 벗어났다. 몇 개가 안 맞았다는 얘기죠. 질량별로 하니까 그 질량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몰랐는데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즐리라는 사람입니다. 모즐리는 안타깝게도 세계 28살에 세계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면서 죽었죠. 안타까웠습니다. 굉장한 천재였는데 모즐리라는 사람이 이러한 주기율표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그 원자 번호와 관련이 있다. 원자 번호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았고요. 그 다음 몇몇 원소들이 성질이 주기성을 벗어나서 잘못 만들어진 이제 주기율표를 이제 변경하게 되었죠. 그래서 완전히 완성한 주기율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뽑은 건데요. 자, 이것을 족이라고 합니다. 세로줄을 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1족, 2족, 3족, 4족 가다 보면 18족까지 있어요. 예. 이것을 족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족에 속해 있으면 성질도 비슷해요. 그 다음 여기를 주기라고 합니다. 일정하게 주기대로 일정한 이제 그 성질이 나타나는 주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걸 주기라고 합니다. 총 7가지 주기가 있고 18개의 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그 멘델레예프가 처음에 그렇게 그 주기율표를 만들 때 자, 아연 다음에 비소를 여기다 넣었어요. 이게 아연이고 이게 비소인데 그러니까 알루미늄과 규소가 그 중간에 그 비슷한 원소 찾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 주기율표를 그리면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 여기 알루미늄, 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아연이 있어요. 아연. 그 다음 여기랑 비슷한 성질의 것이 아니야. 그 다음 비소를 찾았는데요. 이 비소는 인과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 있는 거죠. 멘델레예프 방식으로 하면.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요 원소는 아직 우리가 찾지 못했다.
어딘가 있으니 우리는 찾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이것을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갈륨과 저마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는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원소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그 우라늄이 92번인데 우라늄보다 큰 원소 93번부터는 지금의 그 과학 수준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92번까지가 그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는 우라늄까지 110여 가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 것들은 93번부터는 인간들이 핵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원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요, 여기 더 해야겠는데. 그러면 주기성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여기 그 이쪽 같은 족은 성질이 같다라는 주기성이 나타나는데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여기 맨 앞쪽에 있는 1쪽의 원소들, 뭐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여기 1쪽에 해당하는, 요 맨 왼쪽에 1쪽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17쪽에 해당하는 거, 18쪽은 비활성 기체인데 이건 나중에 할 거고요. 17쪽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를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이 17쪽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할로젠이라고 합니다. 자, 알칼리 금속, 이거 얘기 안 했네요. 저기 그 주기율표를 보면 붕소, 규소, 비소 이런 것들이 있죠. 비소가 있고 그다음 요 라인을 기점으로 요 왼쪽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금속 원소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비금속입니다. 그리고 요 라인은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된 것들, 요거는 금속과 비금속이 중간이라 그래서 준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금속과 비금속 원소가 있어요. 왼편은 금속, 오른쪽은 비금속입니다. 예. 여기 1쪽은 할로젠 금속인데요. 알칼리 금속인데요. 알칼리 금속은 일단은 굉장히 반응성이 큽니다. 얘네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굉장히 금속이지만 그냥 구부러지고 칼로 잘라도 그냥 잘라지고 굉장히 무릅니다. 무르다. 그다음 그 실온에서 고체 상태고요. 그다음 다른 금속에 대해서 밀도가 작고 은백색 광택을 띠고, 그 다음 반응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물질과 반응할 때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물에 닿아도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응할 때 그냥 두면 불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는 잘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알칼리 금속을. 그 다음 할로젠은요. 할로젠은 다 비금속인데요. 색깔을 띠고 있어요. 플로린, 그 다음 염소, 플로린, 얘는 9번이고 염소는 17번이죠. 그 다음 브로민이 있는데 브로민은 아마 35번입니다. 얘는 액체고요. 얘도 반응성이 큽니다. 굉장히 반응성이 큽니다. 반응성이 큰데 조금 양상이 달라요. 얘는 반응을 할 때 양이온이 되고요. 얘는 반응을 할 때 음이온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이러한 같은 족에서는
이런 같은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